네, 이번엔 주간 전략 마켓 온입니다.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는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오늘은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네. 일단 연속 순매수하는 이런 수급 동향부터 네. 짚고 계시는 맥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매수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글로벌 펀드 동향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11월 한 달간 약 한 4주간 GM 펀드나 아시아 펀드, 라틴 아메리카, 신흥시장 해서 글로벌 증시에 자금 유입을 좀 보면 11월 셋째 주부터 굉장히 GM 펀드죠.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나 아시아 펀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이렇게 한국 관련 펀드로 굉장히 자금 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였거든요. 오히려 유출이 나왔었는데 둘째 주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매수 강도가 강화되면서 유동성, 우리나라 증시를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의 실탄이 많이 좀 장전이 되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를 어느 정도 일으켰었던 이유는 경기 지표가 딱히 좋았다라기보다는 즉 호재가 뭔가 많이 이렇게 줄줄이 호재가 대기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수그러들었고요. 또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크게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었죠. 근데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안이 일단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만 일단 극적으로 일단 타결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ESM을 통한 직접적인 구제금융 지원 자금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 이제 미국의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인데요. 올해 숫한 정치적인 이벤트 요인에서 봤듯이 어떻게 됐든 마감을 임박해서는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올해 연말까지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 강세장 마인드가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증시에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장을 방어하는 방패 같은 역할이고 항상 장을 이렇게 레벨업 한 번씩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외국인, 창과 같은 역할은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의 등장은 분명히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12월이죠. 배당 시즌이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 변수 요인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배당락 기조 이후에 이 외국인 매수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좀 지금 의문이 드는 시점이고요. 11월 말 이후에 벌써 1%대 이상 지금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무작정 외국인 매수를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곧 지수 상승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수 상승과 외국인 매수는 일단 내년도 이번 달 배당락 이후에 내년을 보고 2000포인트 돌파 이러한 그 지수 강세를 논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글로벌 재료들을 고려했을 때 위험자산 선호는 조금 뚜렷한 편이다.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물 주식 매입의 이유인데 신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조용히 놀고 있나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환매를 많이 하면서 자금이 많이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잠깐 국내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상장지수 펀드죠. ETF를 제외한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거래일째 자금이 순유출이 되고 있고요. 자금 규모도 일단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많은 환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저점, 외국인들의 매도 내지는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밑에서 주식을 사다가 외국인들이 끌어줄 때 내지는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악재 해소로 올라갈 때 좀 차익 실현하는 개념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국내 주식펀드 동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놓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스의 총선과 관련해서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에 매수했었던 구간대는 1850선, 약
5월 말부터 6월, 7월까지는 주식 펀드로 자금이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됐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1850을 넘어가는 순간 7월 말부터 여기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또 환매가 2개월 연속 진행이 됐거든요. 2개월 연속이 진행이 됐습니다. 증시가 외국인들이 끌어주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그렇게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이번 눈높이는 어디냐. 증시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1850까지 그냥 밀리지가 않고 기관의 눈높이가 한 단계 높아지는데 지금 보면 10월 중순에 어디서부터 매수를 했냐면 다시 장이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1930선을 깔고 내려오니까 또 여기 밑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서 매수를 주식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다가 지금 다시 12거래일째 올라가는 환매가 나오는 구간이 바로 1930, 즉 지난 6월 달에 펀드의 가이드라인은 1850, 아래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였는데 장이 2000포인트를 한번 뚫고 올라가주면서 레벨업을 한번 해주니까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눌림목이죠. N자 파동처럼 저점이 한 단계 높아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지금은 1930포인트에 이렇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선철강, 화학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 쑥 훑으면서 올라왔었던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1930입니다. 이 밑에 이 근방으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하되 지금같이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도 배당과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 IT주들은 경기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은 좋을지 몰라도 일단 경기 민감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훑어가듯이 한 번씩 올렸던 건 부분이고 기관의 12거래 연속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1930까지 지수가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좋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점은 좀 이익 실현 관점이 좋지 않나 이러한 좀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편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를 샀다가 팔았다. 단기 매매, 단타군요. 네,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늘 주제가 뭐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양극화의 개념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코스피가 오를 때는 코스닥이 못 오른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코스피 올라도 코스닥은 찔끔 조정받으면 같이 더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만 올라갈 뿐이지 삼성전자만 올라갈 뿐이지 지금 중소형주들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오히려 힘든 시기가 아닌가. 수익은 지수 남의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좀 수익이 안 나는 거. 코스닥 기존의 주도주들 뭐 바카라도 마찬가지 화장품주들 지금 다 같이 한 번에 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코스닥 가장 큰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도 있고요. 또 선물, 베이시스 거래에 따른 국가 지자체죠. 비과세 물량도 베이시스에 따라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번 비차익 매수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즉 지수가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 그것을 외국인이 받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물량이 받기도 하면서 수급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물량을 던질 때 그것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방어적인 매매 주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측면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생겼을 때죠.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가 1930선까지는 밀려줘야 코스닥이 좀 갈 수 있다. 판매가 좀 멈춰줘야 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너무 급하게 밀리면 또 같이 좀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가 위에서 점진적으로 2000선을 찍고 1990, 80, 60 이렇게 연말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12월 말쯤에는 코스피 조정과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도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관점이나 코스닥의 유일한 방패막이 또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연기금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코스피가 또 밀릴 때 상대적으로 좀 대안으로서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12포인트 조정입니다. 앞서 그 모멘텀 투자에서도 하우투인베스트의 김문석 대표도 이번 주에는 좀 무거운 재료가 많다. 그리고 임무학 대표도 일단은 조정을 가정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수대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인의 주간 전략, 나머지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놓으실지 주간 전략 한번 정리된 거 볼까요? 네, 곽지문 전문가의 주간 전략입니다. 1970포인트, 일단 조정받아도 70포인트를 하단 쪽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2000포인트 안에서 등락할 것이다. 투자 전략은 이번 주에 보유 및 관망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오셨습니다. 네, 명성욱 전문가는 코스피 숨고르기다. 연말 장세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단기 숨고르기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군요. 자, 권정호 전문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IT, 자동차는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주간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임무학 전문가는 오늘 출연하셨는데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 오르면은 이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노리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권정호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IT와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 엔화 약세의 N1 환율이죠. 127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원 90전 떨어지는데, 자, 이 엔화 약세가 IT와 자동차 수출 쪽에 좀 타격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약세라는 것은 또 우리 수출업체,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전반적으로 IT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뭐 이게 안 좋은 쪽이면 틀림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이제 이런 특히 대기업들 뭐 자동차가 됐든 IT가 됐든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제 올 5월달만 하더라도 엔달러 환율이 한 그 84, 85엔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 현대차라든지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가에 있는 남들 그 부정적이지 않았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대에서는 이제 엔화가 또 약세가 되면 이런 그 우리 업체들이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엔화가 좀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어저께 또 이제 자민당이 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면 뭐 미국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화가 또 약세의 길을 걸을 것인데 너무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주간 전망과 그다음에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번 주는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한 그 뭐 숨고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도 우리 시장이 항상 2000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과거와 좀 달리 그러니까 과거의 매도 압력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매수세 중에서는 결국 이제 물론 연말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와 또 외국인들 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2000포인트에서는 펀드 환매가 크게 좀 나오는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물론 펀드 환매가 지금 12일 연속 나오고는 있지만 크진 않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이면 오히려 뭐 지금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한 또 사상 최고가를 낸 이 마당에 결국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사상 최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면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가 됐든 또 삼성전기가 됐든 또 자동차 부분에서도 현대차나 뭐 기아차, 모비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길게 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와운의 권정호 전문가의 주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무학 대표와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임무학 전문가의 그 관심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아직은 갸우뚱하고 기관의 매도는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는 일단은 홀딩 관점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씩 바닥을 훑어줬던 경기 민감 섹터들은 조선철강 화학주들은 일단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일단 보자라는 게 제 관점이고 기관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지수 밴드는 1930이고요. 외국인들이 끌어서 올렸던 구간대는 2000입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1930과 2000 밴드 그리고 삼전, 현차, 기차, 홀딩 나머지 섹터들은 업종, 코스피 종목들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좀 보면, 미디어 플렉스라고 좀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도둑들 그리고 범죄와 전쟁 이런 올해 링크된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 CJ ENM과 경쟁 배급사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좀 주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IBK 캐피탈에서 보유 지분을 올해 14% 갖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창구로 기타법인 창구로 나오는 물량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주 미만으로 일단은 계산상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오늘 물량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주가를 지리멸리하게 좀 끌었었던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안 나고 종목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IBK 캐피탈에서 물량을 좀 많이 쥐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물량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깔끔하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다른 엔터주들 비해서 오른 거 없고요. 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트렌디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플렉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온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